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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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유차스터입니다. 얼마 전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봐주셨죠. 허접한 영상이었는데도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영상을 만든 이후에 과속방지턱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을 만든 거죠. 과속방지턱. 도로 관계자분들이 다 아시겠죠? 이거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 매뉴얼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도로 관계자분들이 모르는 게 있구나, 빼먹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 이런 거죠. 그런 필요가 있는 구간에 한답니다. 그리고 속도 제한 필요성은 도로관리청이 경찰청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나오고요. 새로운 지역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도로를 새로 만들 때는 과속방지턱보다 다른 방법을 쓰라는 거죠. 요 밑에 말도 되게 웃겨요. 과속운전자의 주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그러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많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로 장애물이 된답니다. 약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설치 기준에도 설치 장소를 최소해야 된답니다. 이게 맞습니까? 최소 맞나요? 도로관계자분들, 최소로 되어 있습니까? 이 말도 나오죠? 지난번 영상에 다뤘었는데 주도로와 부도로가 합류되는 곳에 있으면 부도로에 설치하라는 거죠. 주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이 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도로관계자분들은 이런 걸 지키지 않으십니까? 더 볼까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에는 최고속도가 30km라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자, 이걸 봅시다. 이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죠? 50이랍니다. 50.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여기 도로관리자는 이 규정, 이걸 모르나 봅니다. 근데 다녀보면 이런 곳이 대부분이죠. 과속방지턱 앞에 속도 제한 표시 있는 거 보셨습니까? 30. 토론토 자료를 보면 표시판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이 있죠? 왼쪽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표시판이 있고 최대 속도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한국의 도로관계자분들은 뭐 하세요? 이 매뉴얼도 제대로 안 보십니까? 과속방지턱은 이런 모양이랍니다. 폭이 3.6m, 높이가 10cm. 이거 옆에서 보는 모습이죠. 요 다음 페이지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3.6m짜리 폭, 그리고 다른 하나는 2m짜리. 3.6m짜리는 높이가 10cm, 최대 높이가. 그리고 2m짜리는 7.5cm랍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이게 3.6m냐 2m냐 이게 갈라진대요. 근데 여기 보면 3.6m짜리 들었을 경우 가운데, 맨 가운데에서 10cm고 그 다음에 90cm 떨어진 곳, 좌우에서 90cm 떨어졌을 때 거기가 7.7cm죠. 그리고 여기는 최대 근사 곡선이랍니다. 곡선이 이렇게 근 거죠. 이건 설계도상이고 이게 실제 형상이 이렇습니까? 검증할 수 없잖아요. 자로 잴 수 있는 거는 여기 10cm를 잴 수 있겠죠. 하지만 7.7cm 양쪽, 그 다음에 이게 근사 곡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계자분들 어떻게 검증하세요? 우리가 다녀보면 알잖아요. 자, 이런 곳 있잖아요. 여기 시커멓게 엄청나게 타이어 자국이 있죠? 이건 보나마나 뭔가 잘못된 걸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들어받는 거죠. 과속방지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어떤 절차로?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민원을 받으면 해당 도로관리과 지자체죠. 거기서 시작해서 설치 필요성 검토, 현장 조사,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설치한답니다. 뭐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어떻다 이런 건 아까 그 매뉴얼이 나와요. 여기 보면 지자체 도로과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판단한답니다. 설치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 점이 선진국하고의 차이 같아요. 토론토시 자료고요. 속도 저감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절차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왼쪽부터 쭉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여기도 투표하는 게 있죠. 60%의 동의했어야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신청을 한다면 리단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더 큰 단위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군 단위로 봤을 때 거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절차가 있어요. 한국은 도로 담당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투표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큰 차이 같아요. 이 토론토 자료에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속도 저감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이요. 그거에 대한 효과와 비용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왼쪽으로 쭉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로 과속 방지턱, 스피드 험프라 그러죠.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어디든 쓸 수 있고 비용도 제일 적어요. 1,000불에서 5,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비용적인 걸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제일 싸요.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게 제일 싸면 토론토시에는 이게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보면 그죠? 값이 제일 싸잖아요. 효과가 만땅이랍니다. 근데 토론토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다른 방법들이 많죠. 더 비싼 거. 제일 많이 봤던 게 이런 것 같아요. 5만 불짜리. 5만 불에서 10만 불이면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에서 1억인가요? 꽤 비싸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 1,000불에서 5,000불짜리는 별로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규격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로관계자분들 이거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냥 업체가 만들어 놓으면 오케이 합니까? 90cm와 270에서 높이가 7.7인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 수직 가속도가 붙죠. 쿵 하고 부딪힐 때 물론 좌우로도 됩니다. 좌우로도 되고 앞뒤로도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수직 충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자료인데 부딪힐 때 여기가 제일 높아지죠. 앞바퀴가 타이어 달 때 그때가 제일 높아집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그러니까 수직 가속도가 제한치가 있어요. 자, 요 두 번째가 가장 비슷하죠. 얘는 폭이 4m입니다. 높이는 10cm고 그러니까 한국 거보다 충격이 덜할 거예요. 폭이 4m니까. 근데 여기 보면 0.6G입니다. 0.6G. 통과 속도는 35에서 45km 그 사이. 한국은 30km라 했죠? 그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은데 지나갈 때 G가 0.6G랍니다. 이걸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봤던 이런 곳 있죠? 타이어 쪽이 엄청나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0.6G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캐나다 자료인데 여기도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ISO 그러니까 국제 표준기구죠. 그 ISO 2631에 의하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뭐랄까 진동 있죠. 피로도 이런 거 이걸 0.6G로 제한한답니다. 수직 가속도죠. 수직 가속을 0.6G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0.7G로 넘어가면 이용자가 아주 불편을 느낀답니다. 이 얘기는 똑같은 이야기 영국 자료도 나와요. 여기도 0.7G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런 과속 방식을 만들어줬으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운전자가 하나하나 가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 관계자가 정확하게 만들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수직 가속도 있죠? G. 그걸로 측정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차량을 지정해야겠죠. 어떤 차량을 할 것인지, 뭐 봉고 트럭을 할 것인지, 승용차를 할 것인지, SUV를 할 것인지 그런 걸 정해서 지나다녀 보고 일정 G 있죠? 0.6G나 0.7G를 넘어가면 다시 만들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 관계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셨죠? 0.6G. 이게 어느 나라 자료인지 아세요? 쿠웨이트 겁니다. 쿠웨이트.
그 허접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0.6G 이런 자료가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전방 30에서 100m 사이에 오른쪽에 표지판을 설치한답니다. 이 거리수 확인하면서 하십니까? 30에서 100m예요. 줄자는 갖고 다니세요? 어디 보면 뭐 100m도 넘는 데도 있죠? 어디는 30m도 안 돼요. 그리고 제한속도 표시. 어디다 삶아 먹었습니까? 30이면 30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코미디가 나옵니까? 과속방지턱 바로 앞인데 50이라고 써 있어요. 메뉴를 보면 조명시설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주위에 조명시설 있는 거 보셨습니까? 도시는 모르겠어요. 도로관계자분들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세요? 이 조명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세계 바란 과속방지턱.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인도 자료에 나옵니다. 자, 이건 인도 건데요. 이 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색칠이 칠해져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처럼 칠해져 있지 않는 것도 있고 조명시설 없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거 이런 전등이 있죠. 이런 걸 길바닥에 박아 놓는답니다. 반짝반짝하게.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인디아에서는 이런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길에 구멍 난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 2015년에는 3,400명이 죽었답니다. 엄청나죠? 특히 조명실에 돼 있지 않은 곳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동차는 그나마 좀 낫겠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훨씬 더 위험하겠죠. 이런 조명시설 갖춰야겠죠. 도로관계자분들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40인 도로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몇 개를 지나왔고요. 앞으로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건 가짜고요. 봉고 트럭이 아주 춤을 춥니다. 첫 번째도 아주 신경질이 났는데 두 번째는 아이고 막 내용물이 쏟아집니다. 춤을 추죠. 제가 35 정도로 지나갔어요. 제한속도가 40이라 써있기에 그렇게 해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거길 지나가면서 가속도를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파란색이 Z축이죠. 수직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0.5쯤 깔려있죠. 일이 넘었죠. 여기서 1.2쯤 되는 것 같고 1.7이 나왔었네요. 여기서는 2가 나왔었네요. 여기서 2까지 도달했어요. 1.2 1.7인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차 다 부서졌어요. 우리가 차를 몰 때 자동차가 수직가속도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죠. 과속방지턱 20km를 지나가면 0.5G 정도 된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더 높아지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일반적인 운전 중에는 1G 미만이랍니다. 아까 ISO 기준에서 봤듯이 0.6G면 괜찮은 거죠. 견딜만해요. 아까 그 자료들에 봐도 0.6G로 지나가면 인체는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1G를 넘어선다. 이건 문제 아닌가요? 일반적인 운전에서는 1G 미만이라는데 이걸 넘어섰다. 그러면 ISO 기준도 그렇고 이 차량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되면 차가 부서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 스티어링이 변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걸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고 한답니다. 대처 및 청구 절차가 나오죠. 쭉 나오는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바닥에 과속방지턱이 닿다.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거기다 차량통이 많은 곳이다. 어떻게 합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양면의 칼 같아요. 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준다는 그런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엄청 많습니다. 구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차량 및 신체 피해, 소음 및 진동, 설치 문제 및 위험, 교통 흐름 간섭.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자를 찾아보면 비상자동차 있죠? 소방차나 앰뷸런스. 그런 비상자동차들의 그 대응 시간을 방해한다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갔었는데, 이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정말 불편했습니다. 몸은 아픈데 쿵쾅쿵쾅 거리니까 대단했었어요. 정말 짜증나죠? 결국 이런 모든 문제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속도를 지키지 않는,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운전자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진이죠. 과속방지턱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30이라고 써놓지도 않고 그냥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 주객이 바뀐 거죠. 운전자는 여기 50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쏘였으니까. 근데 난데없이 여기서 과속방지턱이 나타나고 쿵쾅거리고 차량은 파손되고 G는 한 2주 정도 나오고 그러면 차량 파손 플러스 인명피해입니다. 기타 등 많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국토부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국토부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 대상 도로는 저속 주행이 필요한 구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면 되나, 그렇지 않은 과속 운전자들의 주행을 억제하기 위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 따라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많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로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제한 속도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거죠. 이전에 제한 속도가 80이었건 60이었건 50이었건 여기부터는 30이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과속 운전자, 그러니까 30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을 속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과 이 과속 운전자, 규칙 위반자 뭐가 차이입니까? 나는 여기서 왜 교통규칙을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으면 똑같이 취급받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거기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과속 운전자를 속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방법은 많겠죠. 교통경찰관이 거기 가서 딱지를 뗀다든가 아니면 감시 카메라를 단다든가 구간 단속을 한다든가 물론 비용은 들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토론토 자료에서 봤듯이 거기서도 과속 방지턱 설치비가 제일 낮았어요. 1,000불에서 5,000불이죠. 제일 쌉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왜 그런 걸 안 할까요? 그거는 골목길에서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소수의 과속운전자, 규칙 위반자, 그들을 골라내야죠. 이게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국가행정을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 겁니까? 저처럼 시골에 살면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도움을 받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위반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불강력적으로 과속방지턱을 반드시 만들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검증하십시오.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힌트를 드렸죠. 지금 여기 영상에 넣었듯이 30km 통과했는데 SUV입니다. 1.563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두 슈퍼맨입니까? 어떻게 국제표준규격에서 0.67을 하랬는데 그냥 과속방지턱 하나 넘었더니 1.563이 나왔어요. 다 슈퍼맨들입니까? 도로관계자분들, 특히 정책을 위반하시거나 일선에서 집행하시는 분들 제대로 좀 하십시오. 운전자들 엄청 피해를 입고 있어요. 과속방지턱이 하도 답답해서
돌팔이는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도로 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